얼굴이 없고 오면은 신원 확인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신원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932년 2월 8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고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매우 기괴한 상괴를 벗어났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경 동네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던 나카지마 우자부로는 일손을 보태러 온 아들 코이치와 함께 농장을 관리 중이었습니다. 코이치로는 주로 닭에게 모이를 주거나 병아리를 관리하는 일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양계장에 딸린 닭 배설물 처리장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청소를 위해 일주일 만에 처리장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평소 맡아오던 닭의 배설물 냄새 사이에 뭔가 처음 맡아보는 악취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냄새의 원인을 찾아 코이치는 어둑어둑한 헛간안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헛간 구석에 기모노를 입고 있는 머리 없는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놀란 코이치는 아버지 나카지마 우사부로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는 곧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목이 훼손된 상태였는데 처리장안은 물론 근처에서도 여성의 머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의 양쪽 가슴이 모두 훼손돼 없어진 상태였고 배꼽 부위와 신체 주요 부위도 흉기에 의해 훼손됐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나고야 의대로 옮겨져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부검 결과 여성은 3일 전 사망했고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유기된 처리장 안을 수색해 몇 가지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네, 피해자 시신 옆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식칼 2자루가 발견되고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남학신하고 남성용 갈색 구두가 한 켤레, 그리고 남성용 흰색 셔츠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건 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자기로 싸고 있는 꾸러미가 있었는데 보자기를 풀어보니 안에는 염주와 젊은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사망한 피해자의 사진인 것일까? 경찰은 발견된 단서들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1932년 2월 일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닭 배설물 처리장에서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이미 좀 나갔을 수도 있지만 추후에도 저희가 좀 묘사하는 시신의 상태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등이. 또 미리 좀 청취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시신이 발견된 상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건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모노를 입고 있었지만 속옷은 입고 있지 않았고요. 머리가 없었고 양쪽 가슴하고 배꼽, 신체 중요 부위가 흉기에 의해서 절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기모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에 속옷을 안 입을 수 있죠. 네, 안 입는 게 아마 상례일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모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는 193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시스템이 아마 확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때가 없었거나 있어도 아주 시범적으로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얼굴이 없고 오면은 신원 확인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신원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적인 코드가 있는 부위들을 다 훼손을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범인이 성적인 형태 행위를 하고 가학 행위를 하고 어떤 유기해서 처리하려고 양계장으로 왔거나, 네. 양계장에서 그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네. 양계장에서 유기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 이거 높죠. 양계장이 어쨌든 이게 어떤 공간 안에 시신을 갖다 놓는다는 것, 그러니까 외부 자연이 아니라 또 건물이나 구조물 안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사실 이 구조물을 알고 있거나, 왜냐면 갑자기 여기 넣고 있는데 누가 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닭배설물 처리장이죠. 네네. 이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시신을
닭뱃살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거기서 뭘 처리하려고 했을 수 있는 거죠. 훼손해 갖고 냄새에 묻게 하는. 묻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뭐 일종의 매립을 하거나 뭐 네. 이렇게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선택했고,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아는 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왔겠죠. 모르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를 와봤거나 아니면 뭔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에 대한 거는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옷을 사실 어쨌든 기모노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으나 이제 훼손을 하고 나서 굳이 입힌 다음에 둔 거잖아요. 그냥 그 옷을 다 벗은 차례로 그냥 둘 수도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입혀서 했을 때 어떤 이 대상과 피해 대상과 가해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올까요? 그렇죠. 옷을 그래도 물론 기모노지만 입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둘 사이에 혈연적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 관계를 얘기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그 벗은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거나 연인 사이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관계인 걸 충분히 예측하게 하는 그런 거죠. 네. 거기다가 남학신이 있다는 것은 이 피해자 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남학신을 왜 신기죠? 시체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체였다고 하면 남학신을 신겨서 가지고 올 정도라 하면 그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살아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남학신을 신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속에 더러운 게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은 더더욱이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네.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옷하고 남학신을 신겨주고 싶었다. 그렇죠. 거기다가 네. 남성용 갈색 구두와 흰 셔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성용 갈색 구두는 누구 거죠? 가해자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겠죠. 네. 이거는 여기다 둔 이유도 무엇인가 있던 일종의 의식인가? 거기다가 뭐 염주가 있어요. 네. 염주는 당연히 종교적 의미가 종교적인,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다 리추얼, 의식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여기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 쌓여있는데 그 사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일종의 그러면 죄를 지내려고 했던 거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훼손을 해갖고 뭘 한 것 같지만 네. 종교적 행위를 한 후에 뭘 하려고 했던 상황에 누가 오니까 그냥 도망갔거나 아니면 다음에 와서 하려고 했거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유기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원이라는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머리를 절단한 이유가 어쨌든 신원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라면 또 사진을 놓고 본인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옷하고 구두를 놓고 이게 뭔가 좀 증거를 많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신원을 없애려고 했다고 하면은 사진을 남겨둘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럼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건 신원을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 머리를 잘라갖고 다른 데 두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나요? 찾아봐야 되겠죠. 네네네네. 모르죠. 왜냐하면 네. 지금 행위 자체가 매우 기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어떤 문화에서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사이비 종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그걸 찾아보면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식칼 두 자루는 그걸 거기다 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식칼 두 자루라고 하는 것도 아까 리추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가지 뭐 돼지를 잡거나 뭐 할 때 이 칼을 쓰고 뭐 이런 게 해서 거기 그걸 놔두고 뭐 이런 거 행위 어떤 이 포맷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그런 연결된 어떤 포맷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망한 여성의 신원이 다행히 밝혀졌는데요. 이 여성 누구이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이 유기된 처리장에서 경찰이 발견한 단서는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염주와 사진이 들어있던 보따리 안에는 누군가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서와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여성이 어느 남성에게 보내는 애정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보험 증서의 명의자와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경찰은 편지에 적혀 있는 여성의 이름으로 시신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유기 현장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히가시구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요시다 사장의 둘째 딸 19살의 마스에였습니다. 마스에는 이미 3일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상태, 보험 증서에 적혀 있던 명의자는 44살의 마스부치 쿠라요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단서들이 쿠라요시를 가리키자 경찰은
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텅 비어 있었고 주변을 탐문했지만 아무도 쿠라요시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 지 3일 만인 2월 11일 사건 현장인 나고야시에서 약 26km 떨어져 있는 이누야마시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소광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전체가 아니라 몸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3일 전에 시신으로 발견된 마스의 머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발견된 머리의 상태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두피가 머리카락과 함께 강제로 벗겨져 두개골이 드러난 상태였고 윗입술과 아래턱 그리고 양쪽 귀가 훼손된 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안구도 제거된 상태. 시신이 발견된 강 근처에서 훼손된 신체 부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의 훼손이 심했지만 다행히 치아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마스의 시신 일부라는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서 먼 지역인 도쿄와 오사카에도 약 40명의 경찰관을 급파했습니다. 두 지역은 쿠라요시가 예전에 거주했고 또 목격됐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마스의 머리가 발견된 기소강 부근으로도 약 200여 명의 경찰관이 매일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마스의 일방적인 연정으로 보이던 두뇌관계는 조사 결과 무려 3년이나 사귄 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했던 이 연인은 불륜 관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피해자 마스에라는 여인하고 이제 쿠라요시라는 남자가 나왔는데요. 이 처리장에서 발견된 보따리, 그 안에 쿠라요시 명의로 된 보험 증서, 그리고 이제 마스에에게 쿠라요시가 보낸 연애 편지 몇 통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염주 그리고 이 마스의 사진, 그다음에 이제 불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치정이나 어떤 그런 관계 관련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가 아직은 가해자인지 모르겠지만 네. 남성한테 보내는 편지였죠. 19살. 물론 19살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32년의 일본입니다. 어른이죠. 네. 그럼 그럴 수도 당시엔. 있고 네. 또 아직 일본은 신분제가 아주 뒤에나 이렇게 네. 미 군정 이후에나 이렇게 철폐가 됐고 네. 나이 차이 이런 여러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어떤 결혼이나 성관계 부분에서는 이걸 문란하다 표현이 아니라 다른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좀 달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나이 차이 19살 이런 거에 너무 주목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희한해. 근데 보험증서가 거기 있었다. 보험증서라는 의미가 뭘까? 보험증서라고 하면 마치 보험살인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험증서는 일종의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특별한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걸로 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걸로 특별하게 부자가 되는 건가? 당시에 1932년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데 그거 자체로 보면 자신의 신분증서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참혹하게 여기 죽음으로 발견됐고 거기에 명의자였던 쿠라요시는 사라져 버렸고. 네. 그런데 그 뒤에 머리가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부분에서는 매우 기괴한 형태의 훼손이 또 있었고. 네. 이게 지금 팩트가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사실은 이제 연인 사이에서의 발생한 범죄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어떤 이 관계 때문에 외부 제3자가 또 이 둘을 노리고 한 명이 실종되고 없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렇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쿠라요시의 부인, 네. 현재 부인과 네. 그 부인과 관련된 사람이 이 둘의 불륜을 못마땅히 여기고 네. 이렇게 잔혹하게 하나는 이렇게 훼손을 하고 하나는 쿠라요시는 어디 가서 갖다 묻었을 수 있는 네.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머리라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처음에 그 그 배설물 처리장에서 머리가 없었고 나중에 다른 이제 강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약간 그러니까 이 뼈에서 좀 가죽이 벗겨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제 벗겨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훼손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네. 상태에서 아니면 시신 상태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미국 성부 영화 보면은 머리까지 벗긴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인디언들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네. 그거는 인디언들이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네. 백인들이 먼저 했던 걸 인디언들이 따라했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의 혼을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로서 머리 가죽을 벗겨가는 거나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벗겨갖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엇인가 이 마스의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치 같은 네.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잘리고 이 입술이 잘리고 이런 형태가 됐다고 하면 충분히 그리고 원래 그 하체 시신에서는 다 성기가 네. 훼손됐잖아요. 네. 그거는 그 불륜 성적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의미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이 경찰이 봤을 때는 이게 분명 불륜이고 불륜의 피해자였던 어떤 사람이 복수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징벌은 이해가 뭐 그런 쪽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를 왜 굳이 거기다 현장에 같이 뭐 두든지 그냥 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훼손을 해도 되는데 떼어가지고 다른 강에 이제 유기를 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네. 누구한테 시켰는데 네. 그걸 확인하려고 머리를 잘라와. 네. 전통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게 네. 1932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 32년이 굉장히 그 개화된 문명화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본의 1932년이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였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이걸 다시 그 시대적 맥락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구를 시켜갖고 네.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야쿠자 시켜갖고 저거 해와 그러면 손목을 잘라와 그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네. 당시에도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경찰은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쿠라요시가 정말 마스에를 살해한 범인인지 그는 어떤 사람이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부치는 화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처음으로 화과자 가게를 연 그는 한 여성과 결혼했고 슬하에 아이 둘을 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 만인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으로 약 9만여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쿠라요시도 삶의 터전인 가게를 잃었고 시리에 빠진 채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쿠라요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우연히 치아라는 이름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대지진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잃고 갈 곳도 없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치아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쿠라요시는 그녀와 함께 오사카에 머물렀고 처자식을 버리고 치아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서 결혼 생활을 하며 다시 화과자 가게를 차린 쿠라요시. 하지만 이상하게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1926년 나고야시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쿠라요시는 그곳에서 나야바시 만주점에 취직해 직원으로 일했고 치아는 재능에 있던 재봉 기술을 살려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재봉 교실을 열었습니다. 치아 씨가 열었던 재봉 교실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러 왔었는데 그 중에 당시 16살이던 피해자 마세 양도 있었습니다. 아내 치아가 재봉 교실을 연 지 약 3년째 되던 날, 치아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감기에 걸렸던 겁니다. 당분간 재봉 교실은 문을 닫았고 쿠라요시는 일과 아내 병간호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쿠라요시를 도와줬던 게 마스에였습니다. 그녀는 치아의 병간호를 하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아내 치아의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밝혀진 치아의 병명은 결핵. 쿠라요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이나 여성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 경찰에 몇 번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쿠라요시는 집에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있던 마스에를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쿠라요시는 마스에를 연인처럼 대했고 마치 세뇌라도 당한 듯 마스에도 쿠라요시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 치아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하자 쿠라요시에게 남은 건 거액의 병원비였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중에 돈이 없었던 쿠라요시는 병원비 대신 아내 치아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병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해부되는 모습을 자신이 꼭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이에 어떤 스토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화과자점을 하던 쿠라요시라는 남자가 대지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자 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차에서 만났던 치야라는 여성과 어떤 결혼생활, 집을 차리게 되고 그 와중에 또 집 일을 돕던 마스에를 성폭행한 이후에 연인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뭔가 중간중간에 설명이 좀 비는 것 같긴 하지만 당시에 어떤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의 성향 어쨌든 계속 누군가를 본처라고 할 수 있는 계속 처를 버리면서 새로운 여자를 계속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성향을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죠. 네. 관동 대지진이라고 해서 네. 아마 이거는 물론 제1조선인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만은 이걸 겪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무려 9만 명이 죽었고 그 죽음을 다 목격하면은 엄청나게 처참한 시신들이 많죠. 네. 거기다가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것도 옆에서 봤을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 삶에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 벌어 오겠다고 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찌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시 나고야시에서 이 만주점이라고 하는 또 과자점이죠. 네. 예, 그렇게 됐고 여성은 또 재봉교실을 열었고 찌아는 그런 과정에서 또 불행이 다가왔죠. 왜? 결핵이라고 했죠. 큰 불행. 또 불행이라고 했으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큰.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마세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마세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재봉교실에 다니던 마세가 왜 자기 선생은 재봉 선생의 병간호와 집안일을 해주나요? 네. 좀 더 이상하죠. 관계가 여기선 생략된 게 너무 많은 네네. 거예요. 그리고 강간을 당했는데 오히려 강간을 한 사람과 애정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본 문화를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가끔 가다가 일본의 이 어떤 이전의 시대에 나왔던 그런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강간하고 나서 그 강간을 하는 대상인과 애정 관계를 가져갖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근데 맥락이 많이 생략된 거거든요. 이 안에는 일본의 여성들이 겪었을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폭력들과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돼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쿠라요시가 생각했던 이상한 행동들, 말하자면 일종의 관음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각한 형태의 전환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때 축적됐던 트라우마가 치아의 비극적인 당시의 결핵은 굉장히 중한 평이거든요. 네. 그것에 의해서 폭발을 됐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이상한 상황, 마세의 강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나타났던 것은 쿠라요시의 상황은 이건 심각한 정신적인 형태의 추락 상태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내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조건 한 가지 걸었다고 해요. 내가 그 해부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본인 아내가 해부되는 모습을 옆에서 미동도 않고 지켜봤다고 하고요. 이 돈으로 병원비도 청산하고 얼마의 돈도 좀 받았다. 수익까지 좀 냈다. 빚도 청산하고 수익까지 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해부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관동 대지진 때 벌어졌던 참혹한 시체의 상황과 연관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어쨌든 팔았지만은 뭐 어쨌든 아내지만은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네. 일종의 자신의 부도덕한 것을 컴프로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쿠라요시 행방을 쫓던 경찰이 드디어 찾아냈는데요. 정말 범인인 건지 쿠라요시는 사람이 거의 찾지 않은 외딴 집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의 시신이 발견되고 약 한 달이 되어가던 3월 5일 이른 오후
이누야마 다리 근처 숲속에 있는 별채로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시내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숲속에 별채를 창고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별채를 찾았는데 이상하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그녀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문 안쪽 손잡이에 막대가 꽂혀 있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가까운 이웃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함께 창고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장면. 창고 안쪽 깊숙한 곳 천장에 기괴한 모습을 한 남자가 목을 매 사망해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신은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약 88cm나 되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갈색 코트를 입고 여성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코트 안에는 여성용 붉은 스웨터와 아래 위 여성 속옷을 입고 검은색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발 밑에는 담배꽁초 3개와 자전거용 램프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내리기 위해 밧줄을 자르자 이미 부패하고 있던 시신에서 무언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시신 머리에 쓰여있던 긴 가발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사람 두피였어요. 두피 밑으로 오른쪽 귀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망한 남자가 쓰고 있던 건 긴 머리카락이 달려있던 여성의 두피. 그건 사망한 피해자 마스의 머리에서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천장에 목을 매 사망해 있던 남성은 경찰이 애타게 찾던 마스의 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 마스부치 쿠라요시였습니다. 쿠라요시의 시신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더 발견됐습니다.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마스의 지갑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양쪽 안구가 들어있었고 왼쪽 주머니에서는 마스의 왼쪽 귀와 배꼽을 싼 작은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상당히 부패된 양쪽 가슴과 신체 중요 부위가 발견됐는데 신체 중요 부위 일부는 또 훼손돼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쿠라요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메모지 내용입니다. 다카사키에서 마스에와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나는 마스에를 사랑했다. 마스에도 나를 사랑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복종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나는 마스에고 마스에는 나다. 한 숲속 별채에서 이 쿠라요시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시신 상태가 굉장히 또 참혹하고 기괴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에서 이제 발견된 것들이 마스의 시신의 일부들이고 그걸 이제 본인이 몸에 어떻게 착용을 하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이러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안에 냉장고에서 사라졌던 시신의 일부가 나오는 등 굉장히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극단적인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퇴행적인 이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집착이죠. 그러니까 소유를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소유를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상징하는 그녀가 상징하고 있는 성적인 어떤 것을 절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죽을 벗겨서 귀를 붙여갖고 지가 쓰고 다녀요. 네. 그래서 그 마스가 나와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눈알을 파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기를 도려내갖고 지가 주머니 속에 주무르고 다녀요. 그리고 가슴. 대단히 퇴행적인 형태의 극단적 소유욕이 나타나고 있는 방식의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이 사람의 메모지에도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독점, 소유. 그래서 그의 시신에 띄어내서 하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그걸 다 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이제 그 트리거가 없이 갑자기 이제 이런 행동을 일괄적으로 쫙 해버리는 게. 근데 트리거가 네.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쯔야의 죽음이 트리거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앞에 있었던 거는 관동 대지진에서부터 전 시작됐다고 봐요. 네.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대단히 네.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성수대 무너졌을 때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정신적인 엄청난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인데 매우 특이하게 이 사람은 아마 마스에가
마세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성적인 매력과 관련된 거를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엽기적이고 참혹한 행위를 마세이한테 한 거고, 마세이가 이 쿠라요시를 사랑하고 뭐 했다는 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종의 그루밍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정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제 시작할 때 성폭행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16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또 그렇죠. 보이는데 한편으로 전 이 사건을 쭉 보고 나서 그 에드게인이 좀 떠올랐어요. 이 에드게인이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일련의 텍사스 연쇄살인 전기톱 그렇죠. 이런 등등해서 만들어진 여성의 신체 피부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잘라내가지고 자기가 쓰고 여성의 속옷을 입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어떤 여성의 어떤 실제의 피부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더딥히는 이런 것들이 겹쳐서 보였는데 혹시 이런 예. 연관점은 있을까요? 여성의 옷을 입고 그 여성의 행세를 하는, 우리가 그건 그 히치콕의 네네. 사이코에 네, 나타나죠. 사이코. 자기 어머니의 옷을 입고 근데 사실 자기 어머니 옆에서 시체가 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 많은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피부 일부를 네. 꿰매 갖고 재봉틀로 해서 그걸 뒤집어 쓰고 얼굴 데드 마스크라고 하는. 데드 마스크라는 형태가 되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매우 극단적인 퇴행 형태죠. 소유하고 싶은 여러 인성을 소유하고 싶은 상태에서 이 행위를 하는, 그게 지금 이 쿠라요시한테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이제 쿠라요시 10대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아내 치아가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후 세계를 믿는 신흥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고 하고요. 아내가 사망한 후에는 더더욱 깊이 종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마세이한테 영원히 함께하려면 같이 죽어서 사후 세계를 가야 한다면서 죽음을 계속 강요해서 둘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정황들 때문에 경찰은 쿠라요시가 마세이를 죽이고 자살한 것이라고 당시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종교적인, 저희 앞에도 그 염주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자신이 목도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이 연결점은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사이비 종교가 이 사람 내 쪽으로 들어왔고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관동대지진이라는 큰 재앙을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일종의 신흥 종교, 이게 종교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건 사실은 네.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근데 그게 하필 마세이한테 투영돼서 마세이가 그 피해자가 된, 결국은 그 행위가 마세이를 이렇게 참혹하게 죽음으로 몰았던. 근데 사실 쿠라요시의 이 행위는 그 당시에 쿠라요시만이 아니라 쿠라요시 비슷하게 행위했던 사람도 여러 건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에 사실 그때가 일본이 중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전쟁 그 전에 굉장히 사회 자체가 억압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공개만 안 됐을 뿐이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쿠라요시가 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쿠라요시 살인사건 발생하고 4년 뒤에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서 살해한 여성 아베 사다 살인사건이 또 발생해서 또 한번 일본 충격에 빠졌고요. 아베 사다는 사랑하는 남성을 영원히 혼자 소유하기 위해서 살해했다라고 또 당시에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건이 현재까지 서로 비교되면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아베 사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회적인 경험을 겪은 이번엔 여성이 남자를 소유하고 싶었다. 그것도 역시나 좀 성기나 성적인 어떤 그런 그런 부위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쿠라요시의 그 범죄 자체에 대한 것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은 그 이후에 에드게인 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 투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고요. 더 많은 프로파일링 컨텐츠 듣고 싶으시다면 이 밑에 설명란 주소 클릭하셔서 크라임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더 많은 에피소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